자, 여러분,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?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상황. 정말 역설적이죠?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백악관을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는 힘이 세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말이죠. 이 중동이라는 복잡한 동네에서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전혀 먹히질 않는 모양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이 막강한 군사력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꽁꽁 묶는 족쇄가 되어버렸는지 그 기막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먼저 지금 미국이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지부터 봐야겠죠. 와, 이건 뭐 규모부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항공모함이 무려 2척이나 떴고요. 지상 공격기에 공중급유기까지. 이게 그냥 단순한 훈련일까요? 절대 아니죠.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 지역에 이렇게 군사력을 쏟아부은 적이 없어요. 이건 이란보라고 보내는 아주 대놓고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의 셈입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거죠. 뭐랄까,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. 안 그러면 우리에겐 이런 무서운 힘이 있다. 바로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. 대통령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주먹부터 날리는 건 아니에요. 일단은 외교,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 폭탄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과연 이번에는 대화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외교 상황을 들여다보면 참 희망과 걸림돌이 동시에 보입니다. 우선 희망적인 부분은 2015년에 맺었던 핵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걸 바탕으로 하면 대화를 빨리 끝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게다가 미군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압박도 되고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질질 끄는 데는 정말 선수거든요.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뭘 원하는지, 그러니까 여기까진 절대 안 돼 하는 그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협상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대체 뭐야?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미국이 원하는 게 그냥 핵무기만 만들지 말라는 건지, 아니면 평화적으로 쓰는 우라늄 농축까지 싹 다 그만두라는 건지,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사일 개발도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대리 세력 지원도 끊으라는 건지,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. 이러니 이란 입장에서는 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저 무시무시한 함대가 돌아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만약에 대화가 틀어졌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군사 카드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역설, 그 아이러니가 아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딜레마의 한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. 지금 배치해 놓은 군사력 말이에요. 이란한테 까불지 마 하고 겁주기에는 충분히 강력해요.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오게 할 정도는 되죠. 근데 만약 진짜로 전쟁이 터진다.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공격을 해야 한다. 그러기엔 이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군사 시나리오가 한눈에 들어오죠. 첫 번째, 아예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지속적인 공격. 이건 뭐 제2의 이라크 전쟁처럼 늪에 빠질 위험이 너무 커서 거의 불가능한 옵션으로 봅니다. 반면에 핵시설 같은 특정 목표만 딱 치고 빠지는 제한적 타격은 훨씬 현실적이죠.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. 이걸 겪고 나서 이란이 미국의 공격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야? 하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니, 세계 최강 미군인데 왜 전면 공격이 비현실적이라는 걸까요? 놀랍게도 그 대답은 미 국방부, 펜타곤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언론에 흘러나온 펜타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. 당장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에는 군수품도 부족하고 미군 자원은 이미 전 세계에 너무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도 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. 결정적으로 이란 정권을 바꾸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계획도 병력도 없고요.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한다? 이건 뭐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
자, 그럼 좀 더 현실적이라는 그 제한적 타격, 이건 괜찮을까요? 아니요, 여기에도 정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. 이란이 한두 대 맞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에게? 미국의 위협이라는 게 고작 이거였어?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 하네. 만약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억제력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시간입니다. 똑딱똑딱. 시간이 백악관 편이 아니거든요.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. 이 선택지도 저 선택지도 다 별로면 그냥 이대로 쭉 버티면 되는 거 아닐까? 그냥 압박만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나?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럴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. 왜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냐면요.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우선 이 엄청난 장비들을 여기에 무기한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. 돈이 얼마예요. 그리고 또 군대라는 게 실전 없이 마냥 되기만 하면요.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집니다. 준비 태세가 무뎌지는 거죠.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. 양쪽 군대가 이렇게 코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사소한 오해 하나가,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번질 위험이 하루하루 커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나옵니다.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갖다 놓은 그 수많은 미국의 군함과 기지들. 이게 역설적으로 이란이 공격하기 딱 좋은 미국의 목표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.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딱 하나가 운 좋게 방공망을 뚫고 미군 기지를 맞춘다? 그 순간 멈출 수 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딱 그림이 나오죠. 미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입니다. 이쪽으로 가도 가시밭길, 저쪽으로 가도 낭떠러지. 어떤 길을 골라도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빨리 출구를 찾지 못하면 시간은 계속하고 매주, 아니 매일매일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들고 위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? 이란을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. 이런 전면전은 미국 국민도 군대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냥 맛만 보여주는 식으로 짧게 치고 빠지자니 이란의 핵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미국 별거 아니네 하는 식으로 힘의 한계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 자체입니다. 어떤 전문가는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. 만약 어설프게 제한된 공격만 했다가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그야말로 스스로 자초한 전략적 실패가 될 거라고요. 협상의 시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똑딱이고 있고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매일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백악관은 이 스스로 만든 복잡한 함정에서 현명하게 빠져나올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